우리가 지금 볼트의 그 접합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트 접합 또 예제까지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배운 거 기억나죠? 지난 시간에 한 거는 볼트 자체의 인장 강도, 전단 강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인장력이랑 전단력이 같이 작용할 때는 이러한 설계식을 사용한다. 이것도 공부했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볼트 구멍에서의 지압 강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볼트는 괜찮은데 그 강판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강판이 찢어지거나 강판이 지압 파괴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강도를 계산하는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 RN 강도죠. 얘는 두 가지씩 이거 두 개를 계산해서 결국 작은 거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이는 0.75 쓰고 저항계수는 0.75 쓰고 여기 1.5가 있고 LC가 있어요. 1.5는 상수고 LC는 하중 방향 구멍 볼트 사이의 순간격 혹은 구멍 단부에서 강제 연단까지 거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강판이 있어요. 볼트가 이렇게 있어요. LC는 뭐냐면은 볼트와 볼트 사이의 순간격이에요. 순간격. 여기 LC야. 이거는 볼트 구멍과 구멍 사이의 LC고 또 볼트 구멍에서 강판 끝까지의 LC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것도 LC야. 이거는 볼트 사이의 LC. 이거는 볼트와 단부까지의 LC. 결국은 뭐냐면은 볼트홀을 제외한 순거리입니다. 그다음에 T는 뭡니까? 강제의 두께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강제가 이렇게 두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강판이 찢어지냐 안 찢어지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찢어지면 요 사이로 찢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찢어질 거 아닙니까? 볼트 라인을 따라서. 그러면 요 거리에다가 뭘 곱해? 요 두께. 이렇게 찢어진단 말이야. 볼트 홀이 이렇게 있으니까 요 두께가 예를 들어서 T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것도 T겠죠.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면적을 생각할 수 있죠. 요 면적. 볼트가 이렇게 가니까 요 거리에다가 두께. 요 면적이야. 그러니까 LC랑 T는 면적이죠. FU는 인장 강도죠. 단위가 응력의 단위죠. 면적 곱하기 응력 하면 뭐가 나옵니까? 힘이 나오죠. 강도니까 힘입니다. 이게 응력인데 이게 지금 찢어지는 거잖아. 이게 강제의 공칭 인장 강도까지. 인장 강도를 거쳐서 찢어지죠. 강제 시편 시험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잖아. 이게 뭡니까? FU란 말이야. 도달하고 나면 얘가 이렇게 힘을 못 받으면 찢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강제가 찢어지는 그러한 그 면적에 대해서 F를 곱해서 이제 힘을 구한 거죠. 그 다음에 파이는 0.75고. 그럼 1.5는 어디서 나왔냐? 이거 실험을 해보니까 이 찢어지는 그 힘을 쫙 구해보니까 이게 1.5를 해야지 실제 실험한 값과 같아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5가 들어간 겁니다. 자, D는 볼트의 직경이야. 아니 볼트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옆으로 이렇게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들어갔어. 그렇죠? 이 D는 볼트의 직경이고 T는 요거는 뭡니까? 결국 강판의 두께가 되겠죠? 이 강판에 이게 볼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강판의 두께야. 그 다음에 F를 곱해. 그 얘기는 뭡니까? 이 D 곱하기 T니까 얘의 투영 면적이라고. 결국 뭐냐? D에서 T를 곱하니까 볼트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D잖아. 두께가 뭐야? T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볼트의 강판 쪽으로의 투영 면적이야. 거기에다 뭘 곱해? FU를 곱했어요. FU. 이건 뭐야? 인장 강도죠. F를 곱하고 이 3을 곱했습니다. 3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압 강도를 구할 때 주로 3을 곱합니다. 뭐냐면은 이 볼트가 아까 이런 파괴 모드 있었죠. 이렇게 있어가지고 볼트가 이렇게 끼워져 있으면 여기 두부가 이렇게 으깨어진다는 그거 예를 들었는데 판이 이렇게 으깨어지는 거 있잖아. 이게 바로 지압 강도입니다. 그럼 여기 볼트 직경에다가 두께가 뭐야? T. 이 강판 두께가 있으니까 그 면적에다가 FU를 곱하고 그럼 힘이 나오는데 지압 강도이기 때문에 3을 곱한 겁니다. 두 개 중에서 작은 값. 예를 들어서 요 찢어지는 거를 계산했더니 강도가 뭐 10이 나오고 요거 계산했더니 12가 나왔어. 그러면은 파괴 모드가 뭐겠어요? 찢어져서 파괴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둘 중에 작은 값을 쓰겠죠. 원리적으로 작은 값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얘는 강판이 파괴되는 모드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볼트 구멍의 종류를 보면은 이렇게 표준 구멍을 이렇게 쓰는데 고장력 볼트가 M16이다. 볼트의 규격입니다. M16이라는 얘기는
M이 붙으면 아 얘는 볼트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자, 16은 직경이 16mm라는 얘기야. 그러면 구멍은 그것보다 커야 되겠죠? 16일 때는 표준 구멍일 때는 18mm, 2mm 더 크게 뚫습니다. 여기 과대 구멍이 있는데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좀 넓게 뚫을 경우가 있어. 이거는 일반 구조물 체결할 때 이렇게 넓게 뚫지 않고 콘크리트 기초에다가 강판해서 이렇게 맞추고 이럴 때는 좀 크게 뚫어야지 잘 맞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뚫는 거예요. 단슬롯 구멍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요 방향, 길이 방향으로는 좀 길게 하는 거예요. 22mm. 장슬롯 이것도 40mm. 그러니까 어떤 특수 목적에서 이런 걸 쓰는 거고 일반 구조용이다. 강제와 강제의 뭐 보나 기둥을 연결한다. 그럼 다 표준 구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이런 거는 필요에 따라 이렇게 뚫을 수 있구나. 뭐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M20일 경우에도 2mm 더 크게 하죠. 22도 2mm 더, 24부터는 3mm 더 크게 하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까 이 LC 계산할 때 구멍과 구멍 사이의 순간격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구멍을 계산할 때 M20V를 쓴다 그러면은 구멍의 사이즈를 20으로 써야 되겠어요? 22로 써야 되겠어요? 당연히 22로 써야 되겠죠. 22를 제한 나머지 순간격을 하면 될 겁니다. 또 중요한 개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지금까지 한 것 뭐냐면 지압 강도에 대해서 한 거예요. 이렇게 잡아 당겼을 때 얘가 볼트랑 강제가 닿아서 볼트가 전단에서 파괴되거나 아니면은 강판이 파괴되거나 그런 지압 강도에 대해서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무슨 강도가 있습니까? 미끄럼 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하중이 작용할 때는 이 미끄럼 강도로 저항을 해야 돼. 사형 하중에다가 개수를 곱해서 나온 값, 개수 뭐 1점이나 1점 이런 개수를 곱해서 나온 개수 하중에 대해서는 어떤 강도로 저항해야 돼? 아까 위에서 3번까지 배웠던 이 지압 강도 이거랑 볼트 아까 잘라지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죠? 전단 강도 그걸로 저항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형 하중이 작용했을 때 저항해야 되는 마찰 접합의 미끄럼 강도 계산하는 걸 한번 봅시다. 자, 강도는 뭐 이거고 이렇게 됩니다. 파이부터 보면은 아까 그 표준 구멍 봤죠? 표준 구멍은 1.0이에요. 가대 구멍 뭐 이런 거는 0.85야. 근데 여기서도 가대 구멍 또는 슬락 구멍의 방향의 힘의 방향과 평행한 경우에 0.85를 쓴다 이거야. 무슨 얘기냐? 가대 구멍 더 크게 뚫는 경우 아까 0.85고 슬락 구멍이라니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볼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슬락 구멍의 방향이야. 이런데 힘의 방향도 이 방향이다. 그러면은 값을 낮춰야 된다. 0.85로 이런 얘기예요. 표준 구멍이고 슬락 구멍이지만 힘의 방향이 뭐야? 이 방향일 경우 이 방향이 이렇게 걸리잖아. 다 걸리죠? 걸리니까 1.0을 써도 된다 이거. 얘는 이렇게 미끄러질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0.8을 쓰고 미우 값은 뭐냐? 0.5입니다. 미끄럼 개수인데 블라스트 페인트 하지 않은 경우에 0.5를 씁니다. 블라스트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강판을 우리가 강제 만든 다음에 샌드 블라스트라는 걸 해요. 샌드 블라스트. 그러니까 샌드로 모래로 막 강판을 쳐요. 고속으로 막 쳐. 그래서 강판에 붙은 이물질을 다 제거를 해요. 그 샌드 블라스트 작업이라고 하는데 샌드 블라스트 한 다음에 이제 이물질이 제거됐으니까 페인트를 칠한다고. 여기 이렇게 강판이 이렇게 있어요. 볼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트가 이렇게 체결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이런 데다가 페인트 칠을 다 해버리면은 미끌미끌하겠죠. 그래서 볼트 체결하는 데는 페인트 칠을 안 해요. 현장에서 이제 이런 거 조립하게 되는데 잘 보면은 요 볼트 하는 부분에는 페인트 칠을 안 해. 이쪽은 페인트 칠 다 해가지고 가져와. 여기는 안 해. 왜 안 하냐? 여기를 하면은 어떻게 돼? 잘 미끄러지니까. 그래서 샌드 블라스트 한 다음에 페인트 하지 않는 거를 표준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그때 마찰계에서 0.5야. 나중에 이제 위에다 이제 페인트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볼트 구멍 개수라는 게 있어요. HSC. 그래서 표준 구멍일 때는 1 쓰고 과대 구멍 단슬롯 구멍 때 0.85 쓰고 장슬롯 구멍은 0.7 쓴다. 구멍이 이렇게 넓게 뚫으면은 볼트에다가 인장력을 줘서 강판에다 힘을 전달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인장력이 잘 도입하는데 안 좋겠죠? 타이트하게 구멍이 있는 것보다. 그래서 볼트 구멍 개수로 해서 강도를 떨어뜨려 줍니다. NS는 전단면의 수야. 이렇게 체결되어 있다. 그럼 전단면이 하나죠? 근데 판이 이렇게 세 판이 돼 있어. 볼트가 이렇게 체결되어 있어. 그럼 마찰이 요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요 사이에서도 일어날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따라서 전단면의 수 두 군데에서 마찰이 다 일어나니까 그만큼 곱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T0는 표 3.3에 나오는데 설계 볼트 장력입니다. 결국 장력에다가 마찰계수 곱하는 거라고. 그래야지 미끄럼에 대해서 저하는 미끄럼 강도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NS는 접착면이 많으면 그만큼 곱해지는 값이니까 결국은 중요한 거는 뮤에다가 T0 이거 곱하는 거야. HS는 볼트 홀 사이즈를 고려하는 게 추가적으로 더 붙은 거죠. NS도 뭐 전단면이 몇 개나 추가적으로 붙은 거고 파이는 저항계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0를 알면 되겠죠. T0는 표로 나와 있습니다. 설계 볼트 장력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F8T 이건 재료의 강도죠. F8T에도 직경이 16, 20, 22, 24 여러 가지 있겠죠. 10T는 30까지 있네요. 그렇죠? 13T는 24까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볼트 호칭이 있으니까 단면적, 직경이 있으니까 단면적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구할 때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볼트의 장력은 이거죠. 이거 구한 거 이거. 볼트 인장 강도의 0.7배에 볼트의 유효장 면적을 곱한 값 그랬어요. 볼트 인장 강도 앞에 표에서 지난 시간에 봤죠. 인장 강도 표로 나와 있어요. 그거에 볼트 장력 계산할 때 몇 프로만 쓴다? 70%만 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인장 강도에다 뭘 곱하면 볼트 장력이 나와? 단면적을 곱해. 단면적은 유효 단면적을 곱하는데 유효 단면적은 얼마를 곱해? 0.75배만 곱한다. 75%까지만 쓴다 이거야. 공칭 단면적에. M16일 경우에 공칭 단면적이 얼마야? 201이야. 201인데 여기에 얼마를 썼다고? 75%만 쓴다 이거예요. 뭘 계산할 때? 요거 계산할 때. 0.75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앞에 F8T의 인장강도 있잖아. 거기에다가 0.7배를 곱하는 거죠. 그 인장강도 앞에서 구한 인장강도에다가 FU에다가 0.7배를 곱하는 거야. 그럼 뭐가 나와? 이렇게 하면은 84가 나온다 이런 얘기. 그렇게 계산된 원리를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거고 여러분들은 설계 기준에 이게 표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F8T에 내가 M16으로 설계했다 그러면 설계 볼트 장력 84 그냥 갖다가 쓰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볼트 이제 강도 계산 끝났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볼트를 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볼트는 중심 간의 거리는 볼트 센터 투 센터 거리죠. 공칭 직경 볼트 예를 들어서 뭐 M20이다 그러면 공칭 직경이 20이잖아. 그죠? 20에 1.5배를 최소 거리로 한다. 2.5배. 그러면 얼마야? 50mm다 이거야. 그러니까 볼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중심간 거리가 M20일 경우에는 50이 최소야. 미니멈 50이야. 표준은 얼마야? 3배를 표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3배를 쓴다고 보면 돼. 볼트 간격은 한 60 정도 되면 되겠죠. 볼트 중심에서 연단까지의 최소 거리. 이거는 뭐냐면은 강판이 있어요. 볼트가 있어요. 볼트 중심에서 강판 끝까지 이 최소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볼트 직경이 예를 들어서 뭐 20이다. 최소 거리가 얼마야? 26mm 쓰라고 지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뭐야? 최소 거리야. 그러니까 26보다 좀 큰 뭐 30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볼트 중심에서 연단까지 최대 거리는 판 두께의 8배보다는 작아야 된다. 만약에 이 판 두께가 10이야. 그러면은 8배면 얼마야? 80이죠. 이 연단 거리가 80보단 작아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125도 초과하면 안 된다. 그게 됐어요. 그거는 뭐 대체적으로 별 문제 없이 그런 거 다 만족하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기준이 있다. 그래서 배치할 때 이런 걸 생각해서 배치를 해야 됩니다. 볼트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배웠는데 약간 생소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럼 예제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잘 될 거야.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볼트 접합부를 지압 접합으로 설계한다. 그러니까 마찰이 아니라 지압이란 얘기예요. 지압으로 설계할 경우에 설계 강도를 구하라. 재질은 SS400이고 고장력 볼트는 M22. 강제의 재질, 여기 SS400이라는 얘기고 고장력 볼트는 M22. 직경이 22죠. M10T면 재료의 강도를 나타내는 거죠. 볼트의 나사부가 전단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전단 강도 할 때 포함되냐 안 되냐 이게 관련이 있잖아. 볼트 구멍은 표준 구멍으로 한다. 이렇게 판이 이렇게 있고 또 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볼트가 이렇게 4개가 있네. 옆에서 보니까 판 두께가 얼마야? 13mm라는 얘기야. 13mm. 볼트 간격은 50, 70, 50, 50, 75, 50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22 볼트고 이렇게 배치가 됐어. 그러면은 지압 접합으로 할 경우에 설계 강도를 구해라 그랬어. 그러면은 설계 강도가
볼트의 설계 전단 강도가 있겠죠. 볼트에 이렇게 잡아당기면 전단력이 작용하죠. 그러니까 설계 전단 강도를 구해야 될 거고, 볼트가 파괴되냐 안 되냐, 볼트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얼마냐, 이거 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볼트 구멍의 설계 지압 강도. 이 얘기는 뭐야? 강판의 지압 강도. 그죠? 강판의 강도가 또 일정 수준 이상 돼야 되니까 그 두 가지를 계산하는 거야. 둘 중에 어떤 값 써야 될까? 작은 값 써야 되겠죠. 왜냐? 작은 걸로 먼저 파괴되니까. 자, 볼트의 설계 전단 강도 뭐 봅시다. 파이 아래는 NB. 아까 시계는 NB가 없었잖아요. 그거는 볼트 하나에 대해서 구할 때는 NB가 없는데, 이거는 개수가 4개니까 볼트 개수를 곱해준 것 뿐이야. 네, 파이 저항 개수, 파이 MV, 이거는 전단 강도죠. 전단 응력. 그 다음에 AB는 볼트의 단면적, NS는 뭐 전단면의 수. 그렇지? 여기서는 전단면의 수가 얼마야? 하나네, 하나. 그렇죠? 1. MB는 얼마야? 4. 그러면 이제 파이 보면 되죠. 파이는 얼마야? 0.75. 이건 주어진 값이고, 파이 MV, 파이 MV는 500 뉴턴 퍼 미리 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죠? 표 3.2 지난 시간에 한 거를 보면은 됩니다. 한번 볼까? 표 3.2 F10T짜리야. 그렇죠? 나사부가 전단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네. F10T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3.2 이거네요. F10T였죠? F10T 이거고, 그 다음에 나사부가 전단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랬어. 그러면 전단 강도 얼마야? 500을 써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500이. 또 보고 그냥 찾으면 되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500이 나온 거예요. AB 이거는 지금 M22짜리니까 4분의 파이 D 제곱해서 면적 구한 겁니다. 볼트 단면적. 그래서 여기다 넣은 거야. 여기 4, 파 0.75, MV 500, 그 다음에 380, 1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570kN이 나왔어요. 그래서 볼트의 전단 강도는 570kN이야. 그러면은 볼트 구멍의 설계 지압 강도, 즉 강판의 강도 식이 이렇게 되죠. 그걸 계산해 보자 이거. 그러면 여기서 파에는 0.75 아는 거고 1.5 그대로 쓰면 되고, T 강제의 두께 아까 13mm 쓰면 되고, FU 이거는 강제의 공칭 인장 강도 넣으면 되잖아. 그럼 LC만 좀 주의 깊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면 LC가 단부가 있고 볼트 간이 있어. 그렇죠? 단부는 어디입니까? 이게 단부잖아. 그럼 50에서 볼트 구멍을 제한 순거리니까 볼트 구멍의 반만큼 빼야 되겠다. 볼트 간은 어떻게 하면 되겠지? 볼트 중심간 거리가 75니까 거기서 여기에 반, 여기 반이니까 볼트 구멍 하나를 빼면 되겠다. 볼트 구멍의 직경 하나. 그래서 LC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LC는 단부까지 거리가 50인데 볼트가 M22짜리야. 그럼 볼트 구멍이 얼마야? 24입니다. 그거의 반 해서 38이 나왔어. 됐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1.5에 38에 두께 14에 FU는 강제 400이란 말이야. 넣으면 319 나왔어. 단부 쪽에. 그 다음에 이게 지압을 볼까? 지압은 3.0에 D에 T에 F야. 판이 끼워지는 파괴 모드. 3.0에 볼트 직경은 22. 이때는 볼트 구멍의 직경이 아니죠. 볼트 직경으로 미는 거니까 22에 14에 400 하면 370 나왔어. 그럼 둘 중에 어떤 값 써야 돼? 작은 값 써야 되죠. 볼트 간 지압 강도 볼까? 볼트 간 지압 강도는 아까 볼트 간 거리가 75고 구멍의 직경 24를 빼주면 되죠. 그럼 51이고. 자, R은 1.5에 51 넣고 T14 넣고 400 넣어서 428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지압 으깨어져서 파괴되는 거는 3.0에 22, 14, 400 그러면 370이야. 둘 중에 어떤 거? 작은 거 370 써야 되겠죠. 따라서 지압 강도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작은 거 단부에서는 319야. 그 다음에 볼트간 지압 강도는 370이야. 이렇게 되죠. 파에는 얼마? 0.75야. 근데 왜 2가 붙었을까요? 여기 한 열이 있고 두 열이 있잖아. 즉 여기도 이렇게 찢어져야 되고 여기도 이렇게 찢어지면서 저항할 거 아니야? 두 열이 있으니까 각각 2를 곱한 거죠. 이해됩니까? 2 딱 곱하면 1030 나왔어. 그래서 판의 파괴 강도는 1030이고 볼트의 강도는 아까 얼마였어? 570이었어. 둘 중에 작은 값이 가분이 하겠죠. 따라서 여기는 지압 강도는 결국 570kN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제 3.2 보겠습니다. 얘는 조금 전에 한 거는 지압 강도, 얘는 마찰 접합이에요. 마찰 접합. 마찰 접합 강도로 저항하는 그 하중 상태는 뭐야? 사용 하중 상태. 그렇죠? 조금 전에 한 지압 접합으로 저항해야 되는 거는 개수 하중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자, 마찰 접합으로 설계할 경우에 설계 강도를 구하라. 강제 재질은 SS400. M20에 F10T 볼트고 나사부가 전단 포함되어 있지 않다건 아까랑 같네요. 볼트 구멍은 표준 구멍을 사용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아까랑 똑같은 이게 40, 65 이렇게 좀 수치는 조금씩 바뀌었네. 자, 파이 아래는 MB는 뭐야? 일면 전단, 전단면의 수고. 파이는 우리 식에서 표준 구멍. 일단은 1.0. 미끄러운 개수는 0.5. 샌드 블라스팅하고 페인트 칠 안 한 경우니까 0.5. HSC는 표준 구멍일 때 1.0. T0 설계 볼트 장력은 표 3.3을 보면 200kN이다. 이렇게 돼 있죠? T0 3.3 한번 볼까요? 어떤 볼트에 대해서 봐야 돼요? M22 F10T 한번 볼까? F10T의 M22 표준 장력이 얼마야? 200이죠. 아까 뭐 인장관도의 75% 유효단 면적이 0.75만 쓰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안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땡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냥 인장 강도도 풀로 땡기고 단면적도 1배를 모두 다 써서 해서 하면은 이게 엄청 커지겠죠. 이 값이 뭐 400 얼마 되겠는데 그렇게까지 땡기면 뭐야? 볼트가 땡기다가 그냥 잘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안전율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표준 장력을 인장 강도의 70% 공치 단면적의 75% 써서 계산한 겁니다. 여하간에 하여튼 M22에 F10T 하면은 설계 볼트 장력이 표에서 그냥 쓸 수 있어요. 200. 그 다음에 NS는 전단면의 수는 여기 전단면 하나만 존재하니까 1이 들어가는 거죠. 볼트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4개고. 그렇죠? 요게 4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다 알았잖아. 그럼 그냥 넣으면 되지 뭐. 4, 0.5, 1, 파는 이거는 4개니까 1, 파이는 1.0, 마찰 개수 0.5, HSC 구멍 개수 1.0, TJ 표준 장력 200, 전단면 수 1, 계산하면 되죠. 400. 더 쉽죠? 지압보다 간단합니다. 400입니다. 이게 마찰 접합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용 하중이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마찰 접합 강도가 지금 400이야. 그렇죠? 근데 사용 하중이 350kN이야. 얘는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안전하죠. 미끄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힘은 350이고 저항은 400만큼 저항하니까 미끄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언제 미끄럼이 일어나? 사용 하중이 400보다 커질 때. 예를 들어서 410이야. 그러면 뭐야? 350보다 커져서 점점 커져서 400만큼 도달하면 얘가 뭐야? 미끄럼을 쭉 일으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500이 작용했어요. 사용 하중이 500kN이야. 미끄럼 강도는 400이야. 그러면 얘는 미끄러져요? 안 미끄러져요? 탁 미끄러지죠. 얼마만큼? 아까 볼트 홀이랑 볼트가 뭐 M21 경우에는 2mm 여유가 더 크게 뚫잖아. 그렇죠? 그 유격만큼 미끄러진단 말이야.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딱 닿게 돼. 딱 닿게 되면서 뭐가 되냐면은 볼트랑 판이 닿게 되면서 지압 접합으로 바뀌는 거야. 즉 미끄럼 강도보다 이 사용 하중이 크다고 해서 미끄러지긴 하나 그 접합이 파괴되는 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미끄러져서 지압 접합 상태로 딱 바뀌는 거죠. 그러면 파괴되는지 파괴 안 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조금 전에 계산한 지압 강도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뭐야? 개수 하중을 계산해야죠. 개수 하중 계산해가지고 지압 강도가 개수 하중보다 크면은 얘는 파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개수 하중에 의한 뭐 전단이나 뭐 인장이 더 크다 그러면은 이렇게 됐다 이거. 그러면은 이 접합은 파괴가 되는 겁니다. 마찰 접합과 지압 접합. 마찰 접합은 사용 하중에 대해서 얘가 미끄러지지 않아야 되고, 근데 마찰 접합 강도보다 큰 사용 하중이 오면은 얘가 미끄러진다. 그러나 파괴가 되는 건 아니다. 파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지압 강도 계산하고 그게 개수 하중에 의한 거기에 작용하는 뭐 전단력, 그러면 전단력이랑 비교해서 어느 게 크냐에 따라서 파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 플로우예요. 자, 이해됩니까? 지압 강도, 마찰 강도 구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